자, 이제 5단원의 3, 국제거래와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국제거래의 의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업적 거래로 국제교역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건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고, 교역의 이익, 소비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다른 나라의 물건들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막 경쟁하다가 다른 나라에 있는 애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려면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의 확대, 의미, 국제거래의 규모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로 국제거래의 확대입니다. 서로 거래를 많이 한대요. 그게 확대래. 대상의 변화, 과거에 우리가 서로 무역을 할 때는 원자재나 의류나 기계와 같은 재화 위주로, 물건 위주로만 국제거래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현재 서로 무역을 하는 대상을 보니까 재화뿐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의 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대요. 관광, 운수, 스포츠 등의 서비스도, 이거 중요하죠? 서비스도 국제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스포츠. 여러분 그 해외에서 뛰고 있는 뭐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축구팀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제거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확대의 배경.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등으로 세계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거래의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할 수 있는 그거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교류의 대상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환율의 의미와 결정. 자, 근데 물건을 주고받을 때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환율, 자국 화폐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과 외국 화폐의 교환을 할 때 그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율이죠.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되고. 자, 환율의 결정.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화 수요와 외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을 한국에서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혹은 거꾸로 한국에 다른 나라의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이거 가지고서 이제 환율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외화 수요와 외화 공급을 볼게요. 외화 수요, 외화가 필요한 경우,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품의 가격을 외화로 지급을 합니다. 상품을 뭐 할 때? 수입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외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해. 그럼 미국 애들한테 한국 돈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안 받겠지? 우리는 얘네들한테 미국 돈 줘야 돼. 달러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달러가 필요하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죠? 물건을 외국에서 사올 때. 자, 외화 수요 증가. 수입 증가할 때, 즉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 걔네들한테 그 나라 돈으로 줘야겠죠? 그러니까 외화가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해외 투자.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하려고 해. 그러면 걔네들한테 한국 돈 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그 나라 돈 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환율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율 상승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해외로 다른 나라 돈을 많이 빼내기 때문에. 외화 수요 감소, 수입이 감소하거나 해외 투자 감소하면은 이제 외화의 수요에 대한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외국 돈이 인기가 없는 거야. 얘가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은 하락하게 돼요. 환율이 하락하다는 건 원화, 한국어로 따지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외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한국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화 공급이 되는 경우, 외화가 이제 다른 나라 돈이 들어오는 경우, 상품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의 물건을 갖다 팔아요. 그럼 걔네가 우리한테 이제 돈을 줄 때 한국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통용되는 돈이 이제 달러 아닙니까? 미국 돈? 달러로 준다고. 그러면 달러로 주면 한국에는 외화가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상품을 수출할 때 수출평균 대금으로 외화를 받으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달러를 이제 많이 받아오는 거야 우리가. 외화 공급이 증가, 수출 증가하거나 즉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걔네들한테 돈을 외화, 달러로 많이 받아오니까. 외국인의 국내 투자, 외국 애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당연히 걔네가 갖고 있는 돈은 무슨 돈이야? 외국 돈일 거 아니야.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달러라고 칩시다. 미국 애들이 투자한다고 하면 달러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달러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환율이 하락한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왜 환율이 하락하느냐? 즉 외국 돈이 양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니까. 외화 공급 감소하는 경우 수출이 감소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 그러니까 한국으로 외국 돈이 들어오는 게 줄어들면은 당연히 환율은 상승해요. 왜? 외국 돈의 양이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양이 줄어드니까 환율은 상승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원화와 가치,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걸 얘기해요. 떨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환율의 변동.